살면서 기억에 나는 장면을 합치면 몇 시간 정도 나올까요? 대부분 인생의 80%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80세가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어느새 그 나이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급격히 변화합니다. 건강과 체력이 갑자기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60대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60대. 어떻게 보내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제 경험과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의 80%는 잊어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살면서 기억에 나는 장면을 합치면 몇 시간 정도 나올까요? 대부분 인생의 80%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20대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한 몸, 자유로운 시간 등이 더 중요합니다.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잊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나머지 원칙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20%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소중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잊어도 되는 80%의 기억 속에 후회되는 장면은 합치면 얼마나 되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을 때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20년 꿈꿔왔지만 미뤄둔 여행일 수도, 멀어졌던 가족과의 화해일 수도,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취미나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에서 5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지금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철학 정립하기입니다. 30대의 10년의 기간과 60대의 10년의 기간은 똑같습니다. 60대는 인생의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명확한 삶의 원칙과 철학을 세울 때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의미 있게 느껴질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 보세요. 그 철학은 앞으로의 크고 작은 결정들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적 성장에 투자하기입니다. 60대에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명품 같은 사치품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에 외적인 성취와 물질적 풍요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는 내면의 성장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명상, 철학 공부, 영성 탐구, 자기 성찰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적 성장에 투자하는 노년층이 더 높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질은 한정되어 있지만 내적 성장은 무한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유산 남기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그것이 꼭 큰 재산이나 대단한 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며느리보다 요리를 잘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만의 요리법을 남기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 지인은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싸우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기셨어. 절대 가족끼리 싸워서 집안끼리 연락을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유산이 아닌 가족사를 기록하거나 평생 모은 지식을 책으로 남기거나 젊은이들을 멘토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손주들에게 매주 편지를 쓰며 자신의 인생 교훈을 나누기도 합니다.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과 지혜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일 시작하기입니다. 노년기는 흔히 쇠퇴와 연관짓지만 실제로는 창조적 표현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말년에 가장 심오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현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아니면 정원을 가꾸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창조적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라는 변명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세요.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깊은 관계의 질 높이기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몇 핵심적인 관계에 투자하세요. 가족, 오랜 친구 또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말 대신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어쩌면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80%는 잊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20%에 집중하세요. 사소한 실수, 작은 갈등, 지나간 후회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필요한 것만 갖고 살면서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런 이야기는 물질적 소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인 60대는 사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때 예상치 못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중요한 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점 인생의 80%는 잊어도 괜찮다는 것에 대한 실천 방법은 다른 말로 하루에 20%만이라도 유의미한 시작에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방에 누워서 의미 없이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의미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유의미한 인간관계를 찾으며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자기 전에 정리해두면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2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결단력을 실천하는 방법은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9회 최소화 기법이라는 방법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80세에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할까라고 자문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의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으니 미래를 자주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패를 축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세요. 60세라는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을 하기 전에는 한 달 실험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 한 달만 시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한 달은 습관을 형성하기에 충분히 길지만 평생을 약속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3점 자신만의 철학을 성립하는 방법으로는 틈틈이 메모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위에 성공한 가족, 친척분들과 가까이 지내거나 성공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의 철학을 세우기 더 수월할 것입니다. 철학이라고 해서 당장의 큰 철학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좌우명을 정하는 것처럼 매달 좌우명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살아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은 모든 경험은 배움의 기회다는 좌우명을 정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많아서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점 내적 성장에 투자하기에 대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딱 매일 3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은, 오늘 내가 감사한 것은,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것은, 이것만 생각해도 하루에 20%는 기억에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독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못 배운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우유부단하던 내 약점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으로 바뀔 수 있듯이 내 단점이 강점으로 바뀌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점 의미 있는 유산 남기기의 대표적인 실천 방법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식들보다 잘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요리하는 것이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우리보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요리법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힘든 옛날 시기에 열심히 일한 추억들도 손자들이 열심히 살도록 깨닫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방법과 비슷하게 딱 30일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큰 일을 시작할 때 딱 30일을 먼저 하는 것을 목표로 많이 시작합니다. 이는 습관을 기르기 위함인데 한 번 습관을 들이면 점점 수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요리를 배우러 다니거나 같이 요리할 친구를 찾아서 서로 좋은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들도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만든 요리법이나 예술품을 서로 공유하면 80세까지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7점 깊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심층 질문 데이트라는 방법인데 내가 결심한 목표를 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모여서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더 친해지고 내 작품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나를 발전시키는 상대방에게 감사 표현을 잘 해야 하고 서로의 활동을 더 깊이 있게 강화하여 친분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60대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활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황금기이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활동에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1점 무분별한 TV 시청 하루 평균 45시간을 TV 앞에서 보내는 60대가 많습니다. 특히 채널 서핑이나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습관적으로 시청하는 것은 큰 시간 낭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을 미리 알고 그 시간대에만 맞춰서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S와 스마트폰의 과도한 시간 투자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SNS 스크롤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짧은 쇼츠가 유행하면서 스크롤을 넘기다 보면 한두 시간 지나가는 것은 금방인데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전 연령대가 겪는 문제입니다. 가급적 의미 없는 쇼츠 시청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점 불평과 걱정에 매달리기. 60대까지 오며 크고 작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 가족,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불평은 큰 정신적 낭비입니다. 걱정을 행동으로 전환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이 되면 운동을 해야 할 것이고, 경제 상황이 걱정이 되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만 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60대에 정말 많다고 합니다. 4점 필요 이상의 집착적 청소와 정리.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하게 집안 청소와 정리에 과도한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웠던 화장실을 또 치우고 먹지 않는 요리를 두고 또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리하고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배분하시길 바랍니다. 5점 습관적인 뉴스 소비. 하루 종일 뉴스를 확인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며 시간 낭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뉴스 확인 시간을 하루에 12회로 제한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6점. 의무 만남. 다들 60대까지 오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모임도 자연스럽게 늘었겠지만 실제로 즐겁지 않고 의미가 없는데도 의무감에서 참석하는 모임들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즐거운 모임만 선별하고 정리할 시기가 꼭 필요합니다. 7점. 끝없는 쇼핑과 물건 모으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 사고 모으는 행동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공간만 차지합니다. 무의미한 쇼핑보다는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은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7세 박정호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은퇴하였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제품 세안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은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집안일을 처리하고 근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자 점차 그의 표정에서 묘료함이 역력했습니다. 뭐 할 일이 없나? 박 씨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습관적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와 다큐멘터리 위주로 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점점 채널을 돌리며 아무 프로그램이나 보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식사 시간에도 TV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 TV와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박 씨가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부지런히 출퇴근을 하고 회식도 많이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그가 이제는 현관문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그의 모습은 항상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응시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박 씨의 외모도 많이 변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건강미가 넘치던 그가 이제는 헝클어진 머리에 주름진 얼굴, 늘어난 배를 가진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체중 증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근력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운동 부족과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박 씨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TV 앞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털어놓았을 때 의사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평소와 달리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오래된 서류함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5년 전 작성했던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목공예 배우기, 세계 일주 여행하기, 악기 하나 마스터하기, 지역 봉사활동 참여하기, 손주들과 많은 시간 보내기. 그 중 어느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예 교실을 한다는 집 앞에 붙여진 포스터를 보고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집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걸음은 처음에는 느리고 망설임이 있었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목공의 교실에 들어선 박 씨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강사의 친절한 안내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든 작품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서툴고 투박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성취감은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손자에게 선물했고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이제 그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TV 앞에서 보내던 시간이 이제는 목공의 교실과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들은 점점 정교해졌고 그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목공의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도 생겼고 그 사람들과 만든 작품들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보람을 경험했습니다. 한 수해 가정 방문에서 아이가 새 책상에 앉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날, 그는 오랜만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목공 봉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사회복지사는 박 씨에게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는 지혜 나눔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그는 용기 내어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2명의 고등학생을 만나 진로 상담과 인생 조언을 나누어 주고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꿈을 듣고 조언해 주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지혜를 정리하고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외모와 건강에도 나타났습니다. 활동량이 늘어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체중이 줄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힘차졌고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항상 무표정하거나 지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활기차고 밝은 미소를 자주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60대에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절대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시작하여 어제와 다른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0대까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며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나의 건강을 챙기고 밝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노년까지 겪은 이야기 노는이 채널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